영어 못하는 할머니를 조롱한 손자 이야기. 할머니 또 일어나셨어요? 새벽 4시, 18살 손자 준호가 화장실에 가다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70이 넘은 박순덕 할머니는 벌써 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내다 팔 김치 좀 더 담가야 해. 할머니는 거칠어진 손으로 배추를 절이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야 잘 산다고 자식들에게 늘 강조했지만 정작 자신은 글자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대학까지 보낸 것이 자랑이었으니까요. 할머니 고생 많으세요. 준호가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렸습니다. 고생이 뭐야? 우리 준호 대학 보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할머니는 손자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영어는 특히 뛰어났습니다. 영어학원에서 상을 받아올 때마다 할머니는 동네방네 자랑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준호가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순호의 영어 실력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알파벳 하나도 읽을 줄 몰랐습니다. A, B, C도 모르는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농담처럼 말할 때마다 준호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났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준호의 학원비를 마련하고 용돈을 챙겨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준호는 영어도 잘하고 똑똑해서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할 수도 있을 거야.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며 준호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 속에 할머니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손자가 성공하는 것만이 할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준호야, 이번에 토플 점수 어땠어? 할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준호는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만점 받았어요. 선생님이 해외 유학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가 뭘 더 해줄까? 그날 저녁 준호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음식을 차려주며 친구들을 맞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인사하자 할머니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어서 와라,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서툰 말씨로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의 사투리가 섞인 말투였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Hey, 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예, but it was so difficult. 할머니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야, 너희 진짜 외국 사람 같다. 할머니의 순수한 감탄에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호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영어는 물론이고 알파벳도 하나도 못 읽으셔. 친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정말요? A, B, C도 모르세요? 한 친구가 할머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공부를 못 해봤어. 그러자 준호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무식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고 한글도 겨우 읽으세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무식하다고 표현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공부를 못해서 너희들처럼 똑똑하지 못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영어로 I love you라도 한번 해보세요. 친구 중 하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할머니는 한국말도 사투리 쓰시는데 영어를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아이들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손자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준호는 어제 있었던 일을 또다시 얘기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너무 촌스러워 보였어요. 영어 하나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웃던지. 준호의 엄마인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엄마는 정말 공부하는 거리가 먼 분이시지. 할아버지 뻘되는 미영의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영어 정도는 기본이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셨어. 가족들의 말에 할머니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공부를 못해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가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유학 가면 할머니한테 영어 편지라도 써서 보내라. 미영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영어는 물론이고 한글도 제대로 못 읽으시잖아요. 무슨 편지를 써요? 준호의 말에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만 홀로 침묵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 어머니. 요즘은 공부가 최고야. 미영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장사나 하고 살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영어도 못하면 사람 취급도 안 받아요. 사위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가 무식해서 미안해. 준호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미국 가면 할머니한테 영어 가르쳐 드릴게요. A, B, C부터 차근차근. 그 말에 가족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전혀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가? 할머니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손자를 길렀는데 이제 이 손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일까?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무식하다, 촌스럽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인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평소처럼 시장에 나간 할머니는 오랜 친구인 김복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순덕아, 어젯밤에 울었지? 눈이 다 부었네. 복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이는 눈물을 참으며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복순아, 나 정말 무식한 거 맞아? 손자가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창피하더라. 복순이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같은 사람이 무식하다고?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자 키우고 그게 무식한 거야? 복순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덕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야. 희생이라는 공부를 말이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상인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순덕이 누나. 영어 못한다고 무식한 게 아니야. 사랑으로 가족을 키운 게 최고의 교육이지. 요즘 젊은 애들은 영어는 잘해도 인성은 꽝이야. 누나 같은 분이 진짜 교육받은 사람이여.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쉽게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다들. 그런데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내가 부끄러운 사람인 것 같아.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말할 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 그 애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복순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너 때문에 그 애가 여기까지 온 거야. 네가 없었다면 그 애가 영어 공부나 할 수 있었겠어? 학원비는 누가 벌어줬고 밥은 누가 해줬어? 복순이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조금씩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의 학교에서 영어 발표 대회가 열렸습니다. 준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영어 발표 대회인데 1등 할 자신 있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준호 최고야.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하지만 준호는 할머니의 응원이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영어를 모르시니까 무슨 기도를 해요. 발표 당일 준호는 마이 그랜드머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할머니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졌는지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My grandmother can't speak English at all. She doesn't even know the alphabet. But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준호는 자랑스럽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긴장한 준호가 문법을 틀렸고 발음도 부정확했습니다. My grandmother. She is. She are very.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실수하지 않던 쉬운 문법을 틀린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더욱 당황해서 계속 실수를 했습니다. She don't know English. No, she doesn't know. 고치려 할수록 더 꼬였습니다. 친구들은 준호를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준호가 실수하는 모습이 신기했던 것입니다. 준호 쟤도 실수하네.
맨날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더니 선생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준호 학생, 조금 더 신중하게 발표하세요.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영어로 창피를 당한 적이 없었는데 하필 할머니 얘기를 하다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발표를 마친 후 준호는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서 놀렸습니다. 야, 준호야. 너 할머니가 영어 못한다고 했는데 너도 오늘 영어 못하던데. 맞아, 할머니 욕할 자격 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평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외국인 교사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너의 발표를 들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그 교사는 놀랍게도 유창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할머니가 영어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너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외국인 교사의 질문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나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어. 한국어를 배우면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비록 영어는 못하셔도 인생에 대해서는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더라. 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지. 너는 할머니를 존중하고 있니? 준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외국인 교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할 사람은 나가 아니야. 할머니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닐까? 교사의 말에 준호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해봐. 그런 분을 무식하다고 말할 자격이 너에게 있을까?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던 모습, 자신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모습, 아플 때 밤새 간병하시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준호는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할머니는 영어는 못하셔도 사랑은 아세요. 외국인 교사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거예요. 준호는 비로소 할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영어 실력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할머니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희생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발표 잘했어?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준호가 갑자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 준호야. 갑자기 왜 그래?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손자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무식하다고 했던 것,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줬던 것.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정말 무식해. 너 말이 틀린 게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더욱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무식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할머니, 저는 오늘 영어 발표에서 실수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영어를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사랑을 아시잖아요. 할머니도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교만했어요. 영어 좀 한다고, 공부 좀 한다고 할머니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준호는 할머니 품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준호. 할머니가 정말 무식한 게 맞아. 하지만 준호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할머니도 조금은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준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께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영어는 못하시지만 나는 할머니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어. 사랑과 희생이야. 친구들은 준호의 변화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몇 달 후, 준호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감사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학생,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할머니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시고 글도 잘 모르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진짜 스승입니다. 준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걸 알았어요. 인터뷰 내용이 방송으로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저런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구나. 할머니 정말 훌륭하게 손자를 키우셨네.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존경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외국에 나가더라도 할머니가 저의 자랑입니다. 준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할머니처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